안녕하세요. 지조교입니다. 웹페이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HTML 태그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태그의 사용법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태그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웹에서의 역할에 집중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시험 합격은 물론 나아가 실무에서도 빛을 발하는 코딩 실력의 첫걸음이니까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듯이 웹페이지도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내용에 맞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HTML 태그 역할입니다. 이 태그들을 통해 우리는 웹페이지에 의미를 부여하고 웹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제목이죠. 우리가 책이나 신문을 볼 때 제목부터 읽듯이 웹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HTML에서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는 H1부터 H6까지의 헤딩 태그들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H1 태그는 페이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을 나타내므로 보통 페이지당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H2는 하위 제목, H3는 그보다 더 하위 제목.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중요도가 낮아집니다. 헤딩 태그는 단순히 글씨를 크게 혹은 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태그가 아닙니다. 글씨 크기나 두께 같은 스타일은 CSS로 제어해요. 헤딩 태그는 웹페이지의 콘텐츠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검색 엔진은 이 헤딩 태그들을 분석하여 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는 이 헤딩 태그를 통해 페이지의 목차를 읽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제목의 시각적인 크기가 아니라 내용의 중요도와 논리적인 구조에 따라 적절한 헤딩 태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마크업, 즉 시멘틱 마크업의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단락을 표현하는 태그인 p 태그입니다. 패러그래프 약자예요. 보시는 것처럼 p 태그는 텍스트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줍니다.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각 p 태그 사이에 적절한 여백을 추가해서 내용이 보기 좋게 구분되죠. 이 내용은 의미 있는 단락이다라고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나 스크린 리더 같은 보조 기술들도 이 p 태그를 인식해서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img 태그입니다. 이 태그는 좀 특이하게 닫는 태그가 없는 빈 태그예요. 자,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미지 태그를 설명하는 말 중에서 이 태그는 좀 특이한 게 닫는 태그가 없는 빈 태그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빈 태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HTML 태그를 보시면 시작하는 태그가 있고 이렇게 슬래시로 종료하는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헤드 태그도 마찬가지, 시작하는 태그, 슬래시로 종료하는 태그. 자, 이런 태그들을 쌍태그라고 불러요. 쌍을 이루고 있죠.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혼자 있는 태그, 홀 태그라고 부릅니다. 한번 작성해 볼게요. img 엔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태그는 src와 alt라는 속성을 가지고 혼자 존재하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태그 자체가 뭔가를 그려내는 건 아니고 이 src 속성에 대한 값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태그입니다. 자, src 속성에 이미지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가장 편한 방법은 절대 주소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구글에다가 dog 라고 강아지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이미지 검색으로 바꿔서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 자, 이렇게 이미지가 떴으면 오른쪽 클릭, 이미지 주소 복사, VS 코드로 돌아가서 src 부분에 오른쪽 클릭, 붙여넣기. 그러면 굉장히 긴 이런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이 안 됐으니까요. 저장, 컨트롤 S.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클릭, 파일 탐색기에 표시. 그러면 이 HTML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블 클릭해서 브라우저를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 주소를 복사한 이미지가 이렇게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절대 주소를 쓰는 방법, 절대 경로라고도 불러요. HTTP 혹은 HTTPS로 시작하는 주소. 이 주소만 알고 있으면 어디서나 이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 주소 말고 상대 주소, 상대 경로라고 불리우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한번 끌어와 볼게요. img 엔터. 자, 아까 HTML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같은 공간 안에 image.html과 나란하게 doc.jpg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코딩을 하고 있는 이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VS 코드에서는 저장만 잘 돼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경로를 잡아줘요. 해당되는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 F5번.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자, 첫 번째 갖고 왔던 거는 절대 경로, 두 번째 갖고 온 건 상대 경로. 상대 경로는 코딩을 작성하고 있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를 더 해볼 텐데 img 엔터. 탐색기상에서 images라는 폴더가 존재하고 그 폴더 안에 이렇게 notebook.jp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식은 똑같습니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 images라는 폴더에 들어가야 되니까 images/ 이게 폴더에 들어갔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저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새로 고침. 자, 그래서 절대 경로건, 상대 경로건, 그리고 어떤 폴더에 들어가 있건 원하는 대로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지 태그의 사용에서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게 당연히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자, 여기 보이는 이 alt라고 하는 속성에 대한 값이에요. 요거를 작성을 해 주셔야지 이미지가 안 보이는 환경에서도 설명 텍스트로 존재할 수가 있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미지를 보지 못하겠죠. 그런 분들은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여기 작성된 태그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쓰이게 됩니다. 당연히 시험에서도 이 alt 속성을 누락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반드시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느냐? 그냥 저 이미지를 친절하게 설명한다고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골든 리트리버, 두 번째 이미지는 불독이었나요? 세 번째 이미지는 카메라와 노트북.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alt 속성은 시험에서 정말 중요해요. alt 속성을 누락하면 감점 요인이 되니 반드시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alt 속성은 단순히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았을 때 뜨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를 사용할 때 이미지를 음성으로 설명해 주거나 검색 엔진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험 합격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좋은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니 반드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Alt 속성을 의미 있게 채워주세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태그라고 생각하는 A 태그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이퍼링크 덕분입니다. 팀 버너스리가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정보의 연결성이었어요. 이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지만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정보가 연결되는 세상이 된 거죠. 이 혁명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A 태그입니다. 앵커의 약자예요. 특정 위치에 닷을 내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A 태그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href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의 약자로 클릭했을 때 이동할 목적지 URL이나 파일 경로 또는 페이지 내 특정 위치를 지정합니다. 자, 탐색기를 보시면 a.htm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란하게 link.html이 있습니다. 이미지스 폴더 안에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요 a.html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고 여기에다가 링크를 각각 걸어 볼게요. A, 엔터. 시작하는 A 태그와 종료 A 태그 사이에다가 네이버라고 한번 써볼게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를 열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로 가는 링크가 만들어졌어요. 자, 링크를 확인하시려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클릭해 볼게요. 아직 이동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href 속성에 아무 값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네이버로 가는 링크를 완성해 볼게요. 네이버 주소 https //naver.com 다시 한번 저장하시고 클릭. 자, 이렇게 네이버로 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텍스트에만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 거기에다가 링크를 걸어 볼게요. A, 엔터. 이번에는 다음으로 가는 링크를 한번 걸어볼까요? https //daum.net. 자, 이미지는 img 엔터. 현재 위치 기준 이미지스 폴더에 카메라.png.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설명글을 써주는 게 좋다라고 했죠. 자, 여기 이 이미지는 다음으로 가는 링크이니까 설명을 다음으로 이동하기. 코딩이 한 줄로 쭉 돼 있어서 보기가 좀 불편하죠. 이럴 때는 줄바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장하시고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에 링크가 걸렸어요. 클릭. 잘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주소로 링크 걸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미 절대 주소로 링크를 2번이나 걸었죠. 그래서 절대 주소로 링크 걸기는 끝난 거고, 자, 상대 주소로 링크 걸기 요거 한번 해볼게요. 탐색기에서 나란하게 같이 있는 요 link.html 여기로 이동하는 링크를 한번 걸어 볼게요. A, 엔터. link.html로 이동하기. href 속성의 값으로 상대 주소를 넣는 겁니다. 상대 주소 이미지 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현재 위치 기준 //라고 치시면 되고, 자, 같은 경로에 있기 때문에 저장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파일을 클릭, 저장, 브라우저를 여시고
클릭했을 때,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link.html로 이동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link.html 여기에서 자, 다시 a.html로 이동하는 링크를 걸어보죠. a, 엔터. 현재 위치 기준 a.html. 저장하시고요. 브라우저로 확인. 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고 클릭하면 a.html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클릭, 클릭. a 태그는 텍스트나 이미지에 이런 방식으로 쉽게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연결되죠. 시험에서 조건 중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호작용이 필요한 모든 콘텐츠는 임시 링크를 적용하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감점 항목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임시 링크로 해시태그를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웹페이지에는 서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의 목록이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메뉴, 공지사항 목록, 제품 특징 목록 등이 있죠. 이때 사용하는 태그가 바로 유혈과 자식 태그인 li입니다. 자, 목록 태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목록 태그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2가지만 살펴볼 거고 시험에서는 화면에 띄어진 UL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자, UL 태그 비순서형 목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순서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목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트, 이름 자체도 unordered 리스트예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목록. 그래서 예를 들면 요리재료, 요리재료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무언가 요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재료들이 모여있기만 하면 되지 그게 꼭 순서대로 준비될 필요는 없겠죠. 목록 태그는 자식으로 li를 데리고 다닙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식으로 li를 데리고 다녀요. 자손이 아니라 자식. 자, 요리 재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음료 신제품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음료 회사의 제품 리스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리스트죠. 목록.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 나열이 되고 있어요.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칠하고 있는 요 아이템 하나가 li가 돼요. 이름 자체도 리스트 아이템, 그래서 li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제품들은 서로 신제품이라고 하는 제목에 관련이 있죠. 하지만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핫식스라고 되어 있는 이 제품하고 칠성사이다 청귤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서로 묶어주는 그런 태그가 UL이 되는 겁니다. 화면상의 li는 제가 칠한 거는 3개가 있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부모 태그가 하나 존재하고 요 부모 태그의 이름이 UL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시를 또 볼까요? 자,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인재상, 인사교육제도, 복리후생, 직무소개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잘 보시면 디자인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앞쪽에 아이콘이 쓰였고 옆쪽에 인재상 이런 텍스트가 있네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아이콘 텍스트, 세 번째 것도 아이콘 텍스트, 네 번째 거 아이콘 텍스트.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이걸 만약에 디자인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겠죠. 하나 잘 만들어 놓고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내용 하나, 요거를 l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li라고 봤을 때 요 li들을 묶어주는 부모, 조상이 아니라 부모. 자, 이 파란색이 ul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테크놀로지라는 제목을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또 디자인 패턴이 똑같아 보이는 어떤 항목이 있어요. 예, 서로 자리를 바꿔도 내용 파악에 지장이 없는 이런 것들을 코딩할 때는 ul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구조를 만들어 보면 여기가 ul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칠하는 요 아이템, 이게 리스트 아이템. 그래서 총 6개의 리스트 아이템을 데리고 다니는 unordered 리스트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볼까요? 커뮤니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내용이 있어요. unordered 리스트, ul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상황, 이거 파악할 때 가장 쉬운 거는 여기 블릿이라고 부르는 요런 디자인, 블릿이 들어간 디자인은 무조건 다 리스트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ul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o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ol은 ordered 리스트의 약자고 얘는 순서가 중요한 목록입니다. 순서를 반드시 구별해서 표현해야 될 때 사용하는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리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요리하는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리 재료는 이거든 저거든 준비만 하면 되지만 요리 순서는 지켜야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ol이라고 하는 태그. 자, 그 밖에 자식으로 li를 데리고 다닌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죠. 자, ol 태그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실시간 검색 순위예요. 1등하고 2등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목록. ul과 ol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식으로는 li만 올 수 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요 코딩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틀렸습니다. ul이나 ol의 자식으로는 li만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게 오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떨까요? ul이 시작됐고요. 자식으로 li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규칙은 일단 마친 거잖아요. 그 li 안쪽으로는 어떤 요소들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았어요. 요건 어떨까요? ul이 시작됐고 자식으로 li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쪽에는 어떤 요소가 오든지 상관없죠. 이것도 맞았습니다. 목록 태그는 웹사이트를 코딩하다 보면 정말 많이 쓰게 돼요. 관련 있는 내용들을 한 곳에 묶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웹디자인 개발기능사 실기시험에서도 목록을 사용하는 코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ol 태그의 구별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시험에서는 그냥 편하게 ul을 쓰시면 돼요. 자, ul은 자식으로 li만 올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어가 보죠. ul과 li 태그는 단순히 점이 찍히는 목록을 만드는 것을 넘어 관련된 항목들의 집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웹사이트의 메뉴나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 때 다른 태그로 만들 수도 있지만 ul과 li 태그를 사용하면 이것들은 서로 관련된 것들의 목록이다라는 시멘틱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색 엔진 최적화와 웹 접근성에도 큰 도움을 주니
목록 형태의 내용은 반드시 UL과 li 태그를 사용해서 마크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웹페이지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 가입을 하거나 검색어를 입력할 때처럼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는 경우가 많죠. 이때 사용되는 태그들을 우리는 폼 요소라고 부릅니다. 폼 요소에는 텍스트를 입력받는 인풋 필드,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이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서 주로 다룰 두 가지 태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사용자로부터 특정 항목을 선택받아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지역 선택이나 옵션 선택 등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셀렉트 태그입니다. 셀렉트 태그는 드롭다운 목록 전체를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네임 속성은 폼 데이터 전송 시 서버로 전달될 이름이고, ID 속성은 자바스크립트나 CSS에서 특정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옵션 태그는 드롭다운 목록의 각 항목을 나타냅니다. 밸류 속성은 사용자가 해당 항목을 선택했을 때 서버로 전송될 실제 값이고, 옵션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텍스트입니다. 웹페이지에서 사용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요소가 바로 버튼입니다. HTML에서는 버튼 태그를 사용합니다. 버튼 태그는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타입 속성은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타입 속성이 중요하게 쓰여요. 타입 속성의 값이 버튼이면 일반적인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버튼을 말합니다.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사용될 때가 많아요. 타입 속성의 값이 서브밋이면 폼 안에 있을 때 폼 데이터를 서버로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입 속성의 값이 리셋이면 폼 안에 있을 때 폼의 모든 입력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합격을 위해 타입 속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버튼을 사용하시되 실무에서는 이 타입 속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웹페이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 중요한 HTML 태그들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단순히 태그의 이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태그가 가진 의미와 역할, 그리고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그의 의미를 이해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은 여러분을 진정한 코딩 전문가로 만들어줄 겁니다.